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바로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죠. 부모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공허함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에 잠겨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그 간극.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돌보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게 각인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놀이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호기심의 회로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고자 하는 보살핌의 회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거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 사랑의 충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모가 느끼는 사랑과 자녀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랑은 과연 같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과 질입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부모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모의 눈빛과 목소리,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혹은 그들 자신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과도한 업무에 지쳐 있거나 경제적인 압박에 쫓기고 있다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랑은 반쪽짜리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존 자체가 목표였던 시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는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닿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탓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잔인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똑같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여러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아픔의 순환입니다. 그들은 내 아이를 괴롭혀야지라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유일한 관계 맺기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용납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비난의 족쇄에서 벗어나 책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비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비난은 과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나의 세대에서 이 고통의 대물림을 멈추겠다고 결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안에 남겨진 상처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당신은 일부러 나에게 상처를 줬고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 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분들 역시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인류는 지금과 같은 핵가족 형태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 여러 양육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말처럼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고립된 섬처럼 외롭게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벌이는 필수가 되었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이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고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순응하고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허무함에 빠져 묻게 되죠.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붙일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이 타당한 것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저녁 식사 전에 과자를 달라고 떼를 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권위적인 부모는 안 돼, 떼 쓰지 마 라고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가 저녁 먹기 전에 쿠키가 정말 먹고 싶었구나.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그 마음 아빠가 알아. 감정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쿠키를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동생을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의 감정이 먼저 충분히 수용되고 이해받을 때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연결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 여정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비난이 아닌 이해로, 상처가 아닌 치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